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현재 시점 3,400원을 재돌파하면서 3,500원 코앞에 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석 달째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제라도 살 걸 또 최고가 비트코인은 11.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굉장히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리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배가 아픕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데 왜? 다른 알트코인들, 특히나 리플코인은 그렇게나 많은 호재성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서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 요렇게 1% 요만큼 올라가는 거, 요걸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왜 이렇게 더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현재 시장이 정말 힘든 시장은 맞거든요. 다만 이렇게나 리플 코인이 조용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두 가지, 대형 호재에도 가격은 제자리 걸음. 당연히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자, 우선 이 XRP 리플 코인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죠. ETF는 현재 선물 ETF는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현물 ETF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입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다만 이 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자산군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있겠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채권도 안 좋아. 주식시장도 최근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으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달러도 안 좋아. 그러면 이 안 좋은 자금에 매도가 나온다. 이 매도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상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연이은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냥 비트코인만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트코인으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들은 코인 시장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ETF에 대해서 ETF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현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한 자금이 ETF로 빠져들어갈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거. 최근에 선물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죠.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달러는 미국의 기축 통화 화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미국 또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를 갖고 있는 게 XRP 리플 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딘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감,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3달 만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지죠. 3,500원대 라인을 돌파한다. 확실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우린 어떠한 매수, 어떠한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려해 볼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제라도 살 걸이라는 뉴스처럼 우리도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해당되는 영상 하단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거든요. 자, 연결된다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어떠한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어떠한 영상, 어떠한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어떠한 코인이 속을 썩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먼저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와 함께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에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건지도 같이 체크해 드릴 거고, 복수 체크도 가능하시니까 여기 자료만 받기도 보이시죠? 여기만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그리고 자료를 받을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여기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코인은 6월 달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ETF, 말씀을 드렸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개발자의 행사, 3대 변수가 남아있다.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현물 ETF는 누가 주관합니까? SEC가 주관을 하거든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SEC와 XRP 이들이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에 합의는 이미 끝났고 법정에서, 미국 법원에서 이 부분을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 지난번 기각을 했다. 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7%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근데 SEC와 XRP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 간에는 이미 합의점을 맞춰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에서 포모 현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이 시점을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움직임을 가져갈까? 자, 보시면 SEC와 XRP 현물 ETF의 심사는 6월 달로 연기가 되었다. 니플의 소송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SEC 또한 당연히 이 ETF를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이유입니까? 지금 선물 ETF가 이미 나왔거든요. 선물 XRP ETF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SEC의 강력한 라이벌인 CFTC 상품선물위원회가 이미 이 선물 ETF를 출시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SEC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 현물 ETF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SEC가 XRP 현물 ETF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이유인지 블랙록이 그 이유를 꼽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블랙록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요 아이들이 니플 ETF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SEC와 XRP가 아직 합의점을 법원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낮은 유동성을 꼽았습니다. 이 낮은 유동성은 선물 시장에 상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바뀌는 계기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자, 보시면 이 선물이 어디에 상장했습니까? CME 상장을 했어요. CME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CME에 상장했다는 게 바로 니플의 선물이라는 거. 수많은 기관들은 당연히 눈독 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한 눈독 들이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줬던 게 얼마입니까? 선물 첫날 거래액이 24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이더리움 ETF를 제쳤다라는 거. 자, CME의 XRP 선물 ETF가 상장한 첫날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제쳤고 비트코인도 넘어설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블랙록이 이야기했던 미성숙한
선물 시장의 단계다. 아직까지 낮은 유동성이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불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SEC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당연히 현물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 이 CFTC는 상품선물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SEC 위원장이 증권, 야 너희들 가상자산은 대부분이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SEC 위원장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게 CFTC 위원장이에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미국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증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SEC는 증권이라고 했는데 CFTC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진다는 거. 미국의 기관들의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미국의 기관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둘이 서로 협력해서 암호화폐 규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SEC도 현물 ETF를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죠. 어떤 뉴스입니까? 니플은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자, 기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자, 소액은 누굽니까? 개인 투자를 이야기하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래들은 왜 자꾸 개인들을 털라고 할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죠. 그걸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 물량을 털어야 돼. 왜? 우리가 얌전하게 아주 조용하게 매집을 했는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뺏어가고 물량에 분탕질을 친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최근에 엄청난 공매도 세력들이 리플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XRP랑 SEC랑 미국 법원에서 승인 안 해줬네. 너희들 아직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잖아. 공매도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리플과 SEC는 서로 간에 이미 합의는 끝났습니다. 법원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선 이 공매도가 살짝 설명해드리면 공매도라는 거는 먼저 매도를 하고 떨어진 다음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존재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공매도이긴 한데 어거지로 내려서 수익을 본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와는 정반대이니까 만약 매도를 먼저 했습니다. 공매도를 먼저 쳤어요. 근데 단가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매도 올라가게 놔두겠습니까? 못 올라가게 놔두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의 현상을 갖고 오느냐? 혹시라도 이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들은 수익 구간이 아니라 손실 구간이 발생되니까 그들 또한 어떻게 숏 커버링을 칠 수밖에 없어요. 숏 스퀴즈를 칠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매수해서 상환을 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니까 매수, 매수, 매수. 어때요? 공매도도 매수를 하고 우리도 매수를 하고 또 다른 기관도 매수를 한다. 시장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한꺼번에 가져올 가능성 또한 높은 게 바로 공매도의 진입이라는 거. 이 부분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관들이 계속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부분 속보 내용 많이 보여드렸죠.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고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3월 20일에 나왔던 속보 보면 니플의 고래가 2달 만에 보유량이 늘어났다.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은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자, 2달이니까 1월 20일부터 3월 20일.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왔으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 어때요? 25년도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계속 매집했대요. 고래가 계속 매집했는데 오히려 단가는 계속 떨어졌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매집이란 의미는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때요? XRP 니플 코인 뭐 지금 상승력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 매수, 매도, 비중 관리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을 우리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 링크가 보여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어때요?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연결되시면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신 것만큼 자료도 넣어드리면서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어떤 화면이냐?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보실 건지 이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복수 체크도 가능하시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이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